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레이딩 구간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트레이더로서 어떠한 종목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공략하는지 제 관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선은 오늘 있었던 혹은 최근의 종목들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미트박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황이 소고기 관련이죠. 관세. 이 종목을 볼 때 여기 단기 매물대 있죠. 제가 이 단기 매물대 위에 있어야 제 기준에서는 좀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승부를 볼 수도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 뉴스가 4월 1일 날 났었어요. 그래서 18% 올랐었는데 뭐 소고기 관세 이슈 때문에. 근데 이게 일정이 있었잖아요. 오늘 4월 3일 날 트럼프가 관세 발표한다고. 그래서 관세 종목들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재료를 이날 4월 1일 날 매매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4월 1일 날 매매한 구간은 어떤 구간들일까요? 이 구간. 이 구간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처럼 뭐 한 번에 사서 짧게 손절 라인을 잡고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재료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거를 믿고 단기 스윙 내지 중단기 스윙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뭐 한 구간에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손절 라인을 잡고 직장인 분들은 모아가는 구간이죠. 그래야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이 구간에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세웠잖아요. 이 종목은.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이 구간은 추세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보수적인 데이 트레이딩 및 끌고 가기도 함. 이렇게 세 구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왜냐면은 이 장대 양봉이 들어왔다는 건 저는 추세를 바꿨다 확실히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추세가 깨지면 손절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매물대를 아직 못 넘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보다는 비중을 줄여서 하지만 계속 모아가면서 적당히 슈팅 줄면 팔고 다시 눌리면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은 이렇게 3일 만에 슈팅이 나와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 아닌데 올인을 하고 뭐 손절 라인 2, 3% 잡고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여기 두 번째 추세 트레이딩 구간하고 단기 스윙 구간에서 이런 구간 구별을 못하고 막 추세 트레이딩 구간이나 단기 스윙 구간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택도 볼까요? 한택도 제가 추세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보고 한 겁니다.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은 추세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이죠.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비중도 줄여서 하고 조심하게 일봉 볼까요? 분봉으로? 뭐 이런데 반짝 오른다고 돌파를 하지 않아요. 추세 트레이딩은 이거를 믿고 오히려 이런 낮은 가격대 모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 앞에 매물대가 많아서 돌파가 나오는 척 하지만 이렇게 꼭 끌어줍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깨지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슈팅 줄 때 팔고 다시 안정이 되면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전장 끝나면은 점심시간은 보통 조용하죠. 그러다가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조금씩 모아보는 겁니다. 이게 추세 트레이딩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에서 단기 스윙 하려는 직장인들은 이런 곳에서 손절 라인 잡고 모아갔겠죠. 그래서 뭐 분할 매수하는 단기 스윙 구간, 추세 구간. 이 위는 데이 트레이딩 구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략에 맞춰서 해야 돼요. 내가 이 종목에 이길 수 있는 확률. 유일 로보틱스 볼까요? 제가 재료 좋다고 했죠. 이날 재료가 터졌습니다. 올라갔죠. 여긴 어때요?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만 있었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눌렸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할 수가 없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요? 이날 삼성이 완전 지분을 인수하면서 쭉 올랐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면 매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데이 트레이딩 구간만 있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봤을 때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락이 나왔잖아요.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구간 설정. 만약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고 옆으로 횡보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직장인분들은 어차피 삼성이 인수했고 로봇, 휴머노이드 계속 관심 받아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은 이 구간이 단기 스윙, 중단기 스윙 구간이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하는 구간이겠죠. 손절 라인 잡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계속 봉을 만들다가 뉴스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들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 뉴스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은 추세 트레이딩 구간이겠죠? 이때는 뭐 여기 밑에서 모은 직장인 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불타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데이 트레이더는 보수적인 트레이딩으로 계속 끌고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고점에 팔겠죠. 매물대가 많으니까. 클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데이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인수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날 좋은 뉴스가 터져서 추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멈추고 좀 횡보하면은 여기가 아마 뭐 이 종목을 좋게 보면은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단기 스윙 구간이겠죠. 이 구간이. 만약에 하나에어로 볼까요? 여기. 여기는 사실 데이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오늘 다시 이게 인도 계약이 나왔거든요. 인도 계약. 그러면은 이제 유럽의 인도까지 공략하는 거니까 이 뉴스를 기준으로 누군가는 추세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 에어로를 위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너무 이제 종목이 무거워갖고 이거를 뭐 좋게 보면은 추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좋은 종목이니까 뭐 여기에 오면은 나는 모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60만 원 깨지면 손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단기 스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추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요 봉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깨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분할 매수하는 분들은 이런데 불타기에도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떨어지면 다시 모아가요.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저는 다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비중을 실으면은 이 추세 봉이 깨지면은 시작점이 깨지면은 손절해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깨지고 여기서 모아가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봐요. 단기 스윙하려고. 근데 깨졌죠. 그러면은 단기 스윙도 손절을 해야죠. 추세 트레이딩을 할 만한 구간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이 양봉이 세웠다고 추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가 붙어야 돼요. 한 번 더 밀렸죠. 한 번 더 밀려서 만약에 횡보를 하면 2만원 이때를 또 기다리면은 누군가는 싼 가격에 뭐 단기, 중기 스윙을 하는 구간일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장대 양봉이 세워져서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면은 누군가는 또 추세 트레이딩을 하겠죠. 원전이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하면. STX 그린 로직스 볼까요? 이게 지금 중국산 선박 계속 수수료 부과한다고 미국에서 그러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 구간 하려면 이 구간 위에서 놀아야겠죠. 장대 양봉이 세워져서 하겠죠. 근데 만약에 직장인 분들이 단기 스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시황은 계속 이 수수료 부과 이슈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시황하고 재료가 먼저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직장인 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이런 구간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분할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슈가 나와서 장대 양봉을 세울 때 파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이슈가 지금은 밀렸잖아요. 오늘은 정말로 계속 관심을 받아서 돈이 들어와서 막 장대 양봉을 세워요. 10,000원대를 확실히 지지해줘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여기서 추세로 접근을 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추세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은 시총이 1,000억이라 1,000억도 안 돼서 사실 추세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추세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 시총이 받쳐줘야 이렇게 추세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게 흔들림이 심해서 가볍잖아요. 그래서 단기 스윙과 추세를 좀 합쳐서 이런 구간에서 대충 모아가는 게 낫습니다. 이게 시총이 가벼우면은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요. 뭐 하나 에어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물대지만 여기가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죠. 눈에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때 막 뉴스가 터졌어요.
좋은 뉴스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직장인 분들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직장인 분들은 이런 지지라인 구간에서 단기 스윙으로 업황이 좋으면 끌고 가는 건데, 이런 탄탄한 종목은 사실 추세 때 분할 매수해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기 스윙하고 추세하고 좀 섞이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종목마다 좀 다른데 시총마다 좀 다르고, 그래도 이 구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는 데이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막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게 일하다가 대응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대진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너무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가 데이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하지만 계속 좋은 뉴스가 중간중간 터져요. 그러다 보면은 추세적으로 크게 깨지 않으면은 추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뭐 단기 스윙 하려면은 이런 곳에서 뭐 어쩔 수 없이 분할 매수를 했겠죠. 근데 저는 좀 더 공격적이니까 이런 곳에서 추세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죠. 직장인 분들은 이날 3월 19일 날 뉴스가 좋았거든요. BYD. 그래서 이렇게 눌렸을 때 이런 곳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뭐 만약에 나는 뭐 여기가 그 전에 13,000원대잖아요. 13,000대 오면은 나는 뭐 상황 봐서 손절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좋은 뉴스가 터졌으니까. 그래서 뭐 음봉이 뜰 때마다 5%, 10%씩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정 구간에서는 한 30%나 40% 이상은 안 채운다 이런 생각으로 떨어지면은 5% 떨어져도 추매할 돈은 남겨놔야 되잖아요. 손절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것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파는 겁니다. 직장인 분들은. 근데 저는 이 추세가 이 전고점까지 갈만하다는 거를 파악해서 이런 곳에서 더 높은 구간에서 추세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가 단기 스윙, 저는 좀 여기는 공격적인 추세 트레이딩. 보수적인 데이 트레이딩이지만 추세가 그래도 단기 스윙보다는 좀 더 공격적이죠. 아니면 직장인분들은 여기서 모으셨다가 여기서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아 나도 전고점까지 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면 이런 곳에서 조금 불타기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트레이딩 구간은 앞으로 제가 설명할 종가 베팅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영상을 좀 몇 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자기가 이 어떠한 종목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이길 확률이 높겠다 이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